만나면 남편 욕만 하는 친구 지칩니다. 저에겐 평생을 두고 이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이죠. 교실 맨 뒷자리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나중에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될까를 상상하던 시절부터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그때는 늘 웃음이 가득했어요. 시험 전날 도서관에서 같이 밤을 새우며 졸음을 참으려 커피를 들이켜던 기억. 동아리 활동 후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며 수다 떨던 장면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주 연락을 했고 연애 문제나 진로 고민도 함께 나누었죠. 제 연애가 힘들어 눈물 흘릴 땐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끝까지 들어줬고 그녀가 진로 때문에 방황할 때는 제가 밤새도록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 이 사람은 평생의 친구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로의 결혼식에도 당연히 참석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축하 인사를 빠뜨린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와의 만남이 더 이상 가볍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날 때마다 대화의 끝은 남편 이야기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부 이야기가 친구들 사이에 주제로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와의 대화는 이제 거의 전부가 남편 이야기뿐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엔 저도 공감하며 들어줬습니다. 어제 애가 밤새 앉아서 너무 힘들었어. 시댁이 이번에 또 괜히 잔소리를 해서 속상했어. 그럴 때면 저는 네가 잘하고 있어. 버티느라 고생한다. 라며 위로했죠. 친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야기는 남편을 향했습니다. 어제도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어. 내가 한마디 하면 꼭 대꾸를 해. 결국엔 내가 나쁜 사람이 돼. 주말엔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혼자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셔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심지어 애들과 놀이터에 나가 있어도 결론은 언제나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웃으며 시작한 만남이 결국 한숨과 눈물로 끝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성심껏 조언했습니다. 네 속마음을 차분히 이야기해봐. 서로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 부부 상담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생활 규칙을 세워봐. 그녀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네 말이 옳아. 이번엔 진짜 그렇게 해볼게. 하지만 다시 만나면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어제 또 싸웠어. 결국 울고 말았지. 제가 묻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건 해봤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냥 또 넘어갔어. 제가 해준 조언은 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보이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작년 여름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갑자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당장 무슨 큰일이 벌어진 듯 했습니다. 나 이제 끝이야. 이혼할 거야. 더는 못 살겠어. 저는 급히 옷을 걸치고 차를 몰아 그녀 집 근처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앉아 그녀의 하소연을 들으며 변호사 상담, 양육 문제, 경제적 준비까지 차근차근 얘기해줬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날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할 수 있겠구나. 그녀가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삶을 살지 않겠구나.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어온 그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잘 지내기로 했어.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거든. 애들도 있고 해서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그 순간 저는 허탈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밤새 흘린 눈물과 쏟아낸 말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비슷한 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점심자리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내가 친구 만나는 걸 보고 돈만 쓰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니까. 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 싸우기 싫었거든. 근데 너무 억울했어. 가족 여행 중에도 일은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해서 기대했는데 결국 술에 취해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움이 났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저는 말했습니다. 이젠 기준을 세워야 해. 더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들이 아빠 없이면 싫다고 하잖아.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새벽까지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왔던 날도 있습니다. 혹시 사고 난 줄 알고 밤새 울었어. 근데 들어오더니 왜 유난이냐고 하더라니까. 내가 바보 같지? 저는 한숨을 쉬며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아이들 학원비 문제로 싸운 날입니다. 내가 애들 학원은 꼭 보내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돈만 쓰는 사치라면서 화를 내더라. 저는 그럼 네 생각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설명했어야지 라고 했지만 그녀는 결국 울고 말았어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일잔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탁했는데도 결국 남편은 안 왔어. 혼자 애들 데리고 가서 부모님께 죄송했어. 너무 서러웠어. 그녀와의 만남은 이제 공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나든 무엇을 먹든 처음 몇 마디 안부 인사가 끝나면 곧바로 남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요. 오늘도 출근하기 전에 잔소리를 퍼붓더라니까. 내가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닌데 괜히 트집을 잡는 거 있지?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내가 조금 쉬면 게으르다는 소리를 해. 저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같은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피로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하소연만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커질 때마다 이번엔 정말 끝내겠다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결심을 믿고 함께 울고 대책을 세워줬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잘 지내기로 했어 라는 말로 결론이 뒤집히곤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례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자기 취미라고 비싼 낚싯대를 몇십만 원씩 사왔어. 근데 내가 옷 하나 사면 돈 아깝다고 화를 내. 정말 억울하지 않아? 저는 그건 명백히 이중잣대야. 반드시 말해야 돼 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결국 또 참았다고 했습니다. 애들 영어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은 필요 없다고 해. 요즘 시대에 영어 안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애들이 뒤처질까 봐 불안해 죽겠어. 저는 아이들 장래 문제라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눈물로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또 술이야, 또 술. 친구들이랑 모임이면 꼭 밤늦게까지 놀고 연락도 안 돼. 내가 전화하면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만 하고 정작 내가 친구 만나면 애들은 누가 보냐고 잔소리 하잖아.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매번 같은 말만 하고 실제로 바꾸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표정은 굳어지고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한숨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엄마, 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친구 이야기에 지쳐서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구나. 남편도 눈치챘습니다. 그 친구 얘기만 듣고 오면 표정이 어둡더라. 꼭 네가 당한 일처럼 힘들어 보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하소연이 이제 제 삶까지 파고 들어온다는 걸. 그녀와 저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제 청춘을 함께 보낸 사람이고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친구입니다. 그렇기에 쉽게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에 지치고 조언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들어줘야 하는 현실은 저를 점점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몇 번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벨소리를 무음으로 바꾸거나 일부러 늦게 확인했죠. 하지만 결국 다시 통화하면 그녀는 마치 어제 이야기를 이어가듯 또 남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제도 또 싸웠어. 이번엔 정말 심각했어.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이 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솔직하게 그만하자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를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차갑게 느껴질까 두려워서요. 지금 제 마음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은 평생 친구를 향한 애정이고 다른 한쪽은 끝없이 반복되는 하소연에 지친 제 삶입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투정 많은 친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하소연 중독과 관계 의존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지쳐가고 말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심리적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 하소연은 일종의 감정 방출, 카타르시스 기능을 합니다. 힘든 일을 말로 풀어낼 때 사람은 순간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향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이 과정 자체가 중독처럼 반복됩니다. 이 경우 하소연은 고통을 줄이는 진통제 역할을 하지만 진짜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늘리고 새로운 문제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친구분은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믿으며 어차피 나는 바꿀 수 없어 라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조언이 소용없을까요? 사연자님은 수년간 진심을 다해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분은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화의 두려움. 이혼, 상담, 대화와 같은 선택은 모두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친구분은 그 이후의 삶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결국 익숙한 고통을 택한 것입니다. 둘째, 의존 욕구. 하소연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친구분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야 오히려 계속 의존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셋째, 자기 서사의 고착. 오랫동안 반복된 하소연은 자기 정체성 일부가 됩니다. 나는 힘든 아내이고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그 역할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사연자님이 느끼는 지침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들어주고 싶지만 반복이 거듭되면 정서적 자원이 고갈됩니다. 나중엔 상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피곤하거나 짜증이 납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우울, 무기력, 심지어 관계 회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 피로는 상담가, 의사, 간호사 같은 직업군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정관계에서 이런 수준의 피로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연자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경계 세우기. 무조건 들어주다 보면 결국 소진됩니다. 나는 네 얘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힘들어.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어서 길게 들어주긴 어려워. 이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표현하세요. 2단계, 대화 주제 전환. 만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다른 화제를 던지세요. 취미, 건강, 아이들 성장 이야기, 미래 계획 등. 친구가 다시 남편 이야기로 돌리려 해도 그 얘기는 전에 들었으니까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다른 얘기 없을까? 라고 유도해보세요. 3단계, 전문가 상담 권유. 친구가 진짜 힘들다면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걱정돼. 전문가에게 털어놓으면 더 도움이 될 거야. 직접적으로 변호사, 상담소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4단계 자기돌봄. 본인의 삶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만남 횟수를 줄이고 본인의 취미,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지켜야 건강하게 친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정을 끝낼지 말지 고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꼭 관계를 단절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거리두기는 가능합니다. 나는 널 아끼지만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건 내겐 힘들어. 네가 변화를 결심할 땐 내가 끝까지 돕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친구도 서서히 자신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연자님의 문제는 나쁜 친구냐 좋은 친구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친구였기에 너무 오래 들어주었기에 지친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한 위로나 인내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고 대화를 전환하며 전문가에게 연결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 이 4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관계는 무너지는 대신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 우정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우정 속에서 당신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